반갑습니다.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원익홀딩스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전공정, 후공정을 망라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이 원익그룹의 지주사죠. 그에 따라서 이 자회사들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회사들 동향에 따라서 이제 좀 이슈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메모리, 비메모리의 수출 증대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들 모두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수출 동향을 보시면서 어떤 수혜 가능성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이 수혜 가능성 기대감 또 말씀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메모리 반도체 수출 동향을 보시면은 22년까지는 1200억, 1300억까지 달러입니다. 억 달러고요. 1300억 달러까지 수출액이 증가되었었다라면은 23년에 굉장히 여파가 좋지 않아서 986억 달러죠. 이렇게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수출액을 다 합해 보면은 거의 뭐 600억, 700억 가까이 달성을 한 것으로 보이죠. 역대급으로 이렇게 증가해가면서 3분기, 4분기의 수출액은 훨씬 더 증가할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부터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공급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면은 3분기, 4분기에는 거의 뭐 수출액이 30%씩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역대급 수출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예상컨대 거의 뭐 1,400억 달러도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유추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어떤 이 원익 그룹의 그 관련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큐브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QN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공정, 후공정 망라하게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메모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출액을 많이 발생시켰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캐펙스 회복을 조금 더 서두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있으나 반대 모멘텀이 있죠. 오늘부터 총파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뭐 파운드리 직원들 전반,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인이 멈추게 되죠. 라인이 멈추면은 아무래도 이 소부장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총파업 완료되고 종료되어야 된다라는 한 가지의 그 조건이 있죠. 두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런 이 반대 모멘텀의 조건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국의 신규 공장을 준공한다는 건데 이건 앞번 영상들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테일러시 텍사스주의 테일러시에 삼성과 동행하는 업체들 목록인데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FST, 한양 ENG 이런 이제 목록이 뜨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관련 업체들이 크게 상승했었으나 삼성 관련된 악재들 때문에 그 악재를 소화하면서 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여하튼 지금부터는 다시 이런 이슈들이 저는 호재로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미국 텍사스주 관련 이슈는 분명히 호재로서 작용할 겁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4월 달에 이슈죠. 4월 달에 이슈고 이 4월 달의 이슈는 아무래도 좀 이른감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죽을 쓰다 보니까 점유율도 빼앗기고 있고 TSMC로 빼앗기고 있었고 또 뭐 AMD, 구글, 퀄컴, 엔비디아 향으로 좀 점유율을 빼앗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이제 악재로서 반납이 다 되었었죠. 상승분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AMD의 그 3나노 공정 턴키 솔루션도 받아오고 또 엔비디아 향으로 8월 달부터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또 이제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 전환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소부장들도 다 함께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하튼 지금 확정적으로 이 원익 그룹은 어떤 후속 보도, 이 미국 공장에 준공한다라는 미국의 이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보도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라서 다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뜰 수 있다라는 저는 강력한 어떤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을 대항해서 자국 내에 이 반도체 첨단 공정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는 자국 내에서만 생산해라라는 어떤 그런 정책 일환 속에서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규모가 굉장합니다.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입니다. 달러. 64억 달러를 지급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업체들 있죠.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기술 수준을 보면 첨단, 레거시, 첨단 패키징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IDM 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도 하고 또 삼성전자와 동행을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잖아요. 원익 IPS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조금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원익 IPS는 이런 첨단 레거시 제품과 연관성이 매우 깊은 업체이기 때문에 원익 그룹 내에서 어떠한 기업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한 기업 정도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온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예측하고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면은 나중에 상승할 때 이 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원익은 아무래도 그 인적 분할이라고는 하지만 분할 상장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죠. 거의 뭐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이 65% 정도 되는데, 인적 분할로 뭐 원익 IPS 말씀드렸다시피 뭐 큐브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면에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업체이기는 합니다. 원익 자체가 지금은 너무 분할을 많이 하면 이렇게 수급이 별로 안 쏠리죠. IPS도 그렇고 QNC도 그렇고 상승할 만한 위치인데도 상승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소 시장에서는 관심 외에 있는 업체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공장 동행한다라든지 어떤 보조금 지급을 크게 받는다라든지, 또한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D램 생산해서 HBM 관련으로 생산을 많이 이루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뜬다든지, 이런 이슈들 뜬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면서 자회사들이 상승하고 후발적으로 이제 후순위로 이제 지주사 원익홀딩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런 모멘텀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슈들 잘 챙겨보시면서 저도 함께 같이 챙겨보면서 바로바로 이제 이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보시는 걸로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